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가 9월 달에 2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갈 일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는 김에 미준 패밀리 오프라인 만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장소랑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9월 24일 일요일로 확정이 됐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서울의 삼성역 부근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진행될 프로그램을 잠깐 언급드리면요.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1시간 정도의 Q&A 그리고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전 설문조사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미 1200분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 종목 선정 방법을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준의 은퇴 준비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토픽을 엮어서 알찬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참가 신청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미존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입해 주신 미존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멤버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처음에 이제 멤버십 런칭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미팅에 대한 우선권 그리고 할인 초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월 달에 오프라인 미팅에 많은 분들께서 직접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8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조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굵직굵직한 카탈리스트가 오늘 그리고 금요일 날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이제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 이제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S&P 500은 0.28%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0.51%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6% 따라서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추세가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나가 6.5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4.69%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이온큐가 플러스 3.47, IDCC 인터디지털이죠, 플러스 3.07, 에어비앤비 플러스 2.48, 페이팔 플러스 2.47, 도세보가 플러스 2.44,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플러스 2.17,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플러스 2.16, 그랩이 2.1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아사나에 대해서 살펴봤더니요, 아사나 역시도 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AI였습니다. AI 관련해서 AI 구동되는 프로덕티비티 생산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은 올라갔는데요. 넷플릭스가 1.20으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는 0.83%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이 플러스 0.79, 구글이 플러스 0.5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8% 보여줬고요. 세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0.32,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0.79, 엔비디아가 엊그제 지나치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2.77%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엔비디아 어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요, 애플이나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주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23년 들어서는 이 주식시장의 테마가 인공지능이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소중한 어닝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엔비디아가 파트너십 하나를 결성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상대는 VM웨어고요. VM웨어와 함께 엔비디아가 어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2분기 어닝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화요일 날이요, 엔비디아가 팀업을 했다,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는 거죠. 상대는 VM웨어고요.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고객사들을 도와준다. 고객사들이 이제 그들 자신의 제너러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생성형 AI 툴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어디에 만드냐면 그들의 온 서버니까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버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모든 기업들이 서버를 기업 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기업 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 클라우드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아직 클라우드 혁명은 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 서버 시장의 반은 클라우드, 반은 이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 기업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랑 VM웨어랑 하는 이런 프로젝트는요, 이 나머지 50%, 50%의 시장을 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개의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은요, 챗GPT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상에서 AI 툴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돼버렸고요. 두 번째, 아마존의 AWS를 무시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역시도 이 부분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세 기업이 지금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동안 VM웨어는요, 지금 온프레미스, 따라서 아직까지 서버를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 구축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클라우드로 가나 아니면 온프레미스로 가나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요, 엔비디아는 100% 시장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VM웨어 CE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라면 우리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어떤 힘이냐면요, 그들 자신의 생성형 AI를 이룰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한데, 그들의 데이터 가까이에서, 이 얘기는 클라우드 상으로 갈 필요 없이 그들이 구축해 놓은 내부적인 서버에서도 인공지능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어떠한 확신이냐면요, 그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VM웨어 CEO의 이야기였고요. VM웨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수 합병권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인수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은 무려 690억 달러입니다. 현금과 주식을 합쳐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UK 쪽에서, 영국 쪽에서 이미 통과를 시켰다.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만 통과하면 이제 브로드컴은 VM웨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VM웨어와 손을 잡고 함께 만드는 플랫폼의 가격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M웨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판매가 개시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시장을 독식할 그런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건 아니면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기업 내에 설치된 서버에서 만들건 인공지능은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 기사였는데요. 캐시 우드의 생각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캐시우드는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 거고 이때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메가테크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 소형주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가 나오고요. 이 투자 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메가텍이 이제 리딩 더 팩, 리딩 더 팩은 이제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혁신 부분에서 이러한 경쟁의 최고 주자가 메가텍 기업이었는데 이러한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되면요.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소형주들, 작은 기업들이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그리고 아크 인베스터는요. 두 개의 종목을 추천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들의 볼 때는 AI, 인공지능 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두 기업이다. 첫 번째는 UiPath고요. 두 번째는 투일리엄이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하우스홀드 메가텍,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빵 기업들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디스트립션, 따라서 파괴적인 혁신에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행된 리포트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바로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테크 기업은 아니다. 소형주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아티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40.5배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뭐냐면요. 1년간 만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0.5배다. 따라서 너무나 비싼 상태다. 사실 PS 레이시오는요. 10배 이상만 돼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PS 레이시오는 이제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에서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순이익을 가지고 멀티플을 계산하는 것을 PE 레이시오라고 하죠. 따라서 만약에 PS 레이시오가 이렇게 40배까지 되면 만약에 순이익 그 마진이 50%가 된다고 해도 PE 레이시오가 80배가 넘겠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PS 레이시오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테크 기업들 중에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테크 기업들은요. 만약에 PS 레이시오가 25배를 넘어가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로서 지금 시스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시스코는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단 4년 동안 매출이 2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994년에서 2000년까지는요. 10배 정도 매출이 상승한 적이 있다. 따라서 10년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올라갔죠. 그때 가장 중요한 주식,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기업이 바로 시스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00년 초반에 됐을 때 시스코의 PS 레이시오가요. 61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닷컴 버블이 꺼져버렸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202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는요. 매년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매년 7% 정도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첨언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드웨어 기업에 비해서 멀티플이 더 높을 수 있다. 그 얘기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도드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기업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멀티플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률이 더 좋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클리컬 그로스가 아니다. 성장률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를 타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마진이 훨씬 좋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물론 지금 현재는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해 있고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조금씩 비즈니스의 그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이러한 순환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씩 다 완화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마진이 있는데요. 마진도 엔비디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이 마진이 적다. 이거는 조금 최근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정의가 아닐까.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TSMC를 들 수가 있는데요. TSMC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40%가 넘거든요. 자, 이렇게 마진이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 기업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경쟁력 때문입니다. 딴 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독점적인 기업은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하면서 엔비디아, TSMC 같은 경우는 마진도 굉장히 높은 하드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시오들은요,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 4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UiPath, 테슬라, 그리고 투일리오, 이렇게 4종목은요, 지금 PS 레이쇼를 비교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40.5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2.2배, UiPath는 8.3배, 테슬라는 9.6배, 투일리오는 2.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4개 기업은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기업인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멀티플이 낮게 설정돼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랑 비교했을 때 AI 포텐셜 베네피셔리, 따라서 AI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일에 비해서 매출에 비해서 9.6배밖에 올라갔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요,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테슬라를 그냥 하드웨어로 보지 않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사스 기업처럼 마진이 높게 형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인공지능 수혜주는 테슬라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아크인베스트의 리서치 리포트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기승전 테슬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나 멀티플이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말고 아직까지 투자 가치가 남아있는 테슬라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 테슬라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마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CEO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중국 쪽에서 최근 7월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시장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상품의 종류가 늘고 있죠. 이제 전에는 이제 모델 Y, 모델 3 이렇게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테슬라의 판매 실적은요,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저가 자동차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역적인 확장도 함께 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인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에 진출을 하면서 테슬라 역시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CNBC 뉴스에서는 말레이시아 쪽에서 테슬라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V가 지금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다. 자, EV가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말레이시아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입니다. 안와루 이브라힘이 이렇게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고요. 테슬라의 그라운드 브레이킹 무브,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테슬라가 진출할 것이 확정됐는데요. 그러면서 동남아 쪽에 EV 서플라이 체인, 따라서 전기차의 서플라이 공급 체인이 앞으로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말레이시아에서요, 첫 번째 딜이다.
어떤 딜이냐면요. 말레이시아가 제공하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BEV라고 부르잖아요. 이거의 글로벌 리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 수혜를 받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딜은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 입장에서도 새로운 마켓,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성장은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요, 상하이에서 만든 전기차를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임포트 타리프, 따라서 수익 관세도 내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미들맨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 유통 수수료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중국에서 만드는 상하이 공장의 전기차를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테슬라는요, 이번에 리저널 헤드오피스, 동남아 쪽의 헤드오피스와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요, 슬랑아 지역에 지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말레이시아가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테슬라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차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차징 네트워크도 곧 확보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지역의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도시 지역에는요, 많은 슈퍼차저가 곧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요, 말레이시아 내에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곧 지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테슬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죠. 자, 반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반면 이 테슬라는요, 엄청난 혜택을 말레이시아 정부로서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미푸트라 폴리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부미푸트라 폴리시를 따라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외국 기업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지분의 30%는요, 부미푸트라가 소유를 해야 된다. 부미푸트라가 뭐냐면요, 말레이 인종을 얘기합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같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뭐 25%는 중국 사람이고요, 또 25%는 말레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치 쪽은 사실 이 부미푸트라, 따라서 말레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벤처기업,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은요, 항상 30%의 지분을 이 부미푸트라라는 인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폴리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따라서 부미푸트라의 폴리시를요, 무시하고 테슬라는 그냥 진출할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상이 직접 얘기하기를요, 30%의 지분을 갖는 것보다 테슬라 딜은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들어오면서요, 우리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입을 것이다. 엄청나게 부스팅을 해줄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는 이 면제 사항을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좀 말레이시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에 오래 살았잖아요. 말레이시아보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훨씬 중요한데요.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진출은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이제 따라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동남아에서 테슬라의 진출 모습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뉴스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인공지능의 다크호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정말로 인공지능 쪽에 메타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메타가 새로운 올인원 AI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굉장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새롭게 어떤 상품을 출시했냐면 올인원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멀티링귀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은 심리스 M4T고요. 자,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따라서 여러 개의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단 하나의 플랫폼만 가지고요. 스피치를 텍스트로, 스피치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을 음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통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꿀 수 있다. 써 있는 거를, 텍스트를 이제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따라서 번역 기능도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100개 언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리스 M4T는요, 지금 스피치 투 스피치를 보면, 따라서 통역 기능을 보면요, 일단 알아들 수 있는 언어는 1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0개의 언어를 알아듣고 36개로 바꾸어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은요.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메타가 이야기하기를 퍼블릭하게 릴리즈하겠다. 이 얘기는요. 심리스 M4T를 그냥 공개하겠다. 그게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고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제 많은 리서처들,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이요. 이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다운로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데모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번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 통역이 가능한데요. 일단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얘기한 걸 얼마나 알아듣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8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 알아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On the 23rd of August, the ne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gins 라고 나와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으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23rd of August, the ne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gins. 제가 볼 때는요, 뭐 굉장히 발음도 좋고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로 날이 갈수록 그 성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메타는요, 정말로 인공지능 수혜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요,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요. 인공지능 관련주 구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구글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바론 펀드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바론 펀드에서 이번에 알파벳을 트림했다. 따라서 알파벳의 비중을 줄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바론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 론 바론이 이끌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론 바론은 이제 테슬라의 초기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론 펀드는요. 테슬라처럼 성장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인 바론 펀드는요. 매 분기마다 바론 오퍼튜니티 펀드 인베스터 레터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론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실적도 보고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은 어떻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뉴스레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분기에 대한 뉴스레터 인베스터 투자 레터가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 바론 펀드는 실적이 굉장합니다. 2분기에 16.31%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전반적인 성적표를 훨씬 더 초과달성했다. 뭐 예를 들어서 러셀 3000 그로스 인덱스. 지금 보시면 러셀 3000 그로스 인덱스는 뭐냐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3000대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성장주만 놓아놓은 거죠. 자, 이 인덱스는 같은 기간 동안 12.47% 올라갔고요. S&P 500은 8.74%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바론 펀드는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S&P 500에 비해서 16.3%라는 굉장한 성적표를 제출했고요. 자, YTD로 보시면 37.2%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27.86%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된 2분기 인베스터 뉴스레터에요. 알파벳, 구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커멘트가 실렸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알파벳을 트림했다. 따라서 알파벳의 비중을요. 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뻗어니까요. 지난 분기에도 줄였고 이번 분기에 추가적으로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글의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분기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챗GPT 그리고 유사한 AI로 구동되는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구글이 지금 서칭 엔진에서 검색 엔진 비즈니스에서 모노폴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모노폴리는 독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93%, 9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매주할 수 없다.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파벳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구글의 비중을 줄이는 펀드, 즉 투자 기관이 이 바론 펀드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기관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주식을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많이 살고 있냐면요, 테크 주식들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주식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744개나 되는 헤지 펀드의 투자 현황을 우리를 위해서 분석을 해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골드만삭스가 11개의 종목을 지금 인공지능 수혜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선정된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크레도 테크놀로지, 어도비, 마블 테크놀로지, 세일즈포스, 인투잇, 서비스나우, 알파벳, 이렇게 11종목이요. 지금 헤지펀드들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들이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걸 계산한 거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은 헤지펀드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48개의 헤지펀드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개, 그리고 메타는 18개고요. 아마존 역시도 17곳의 헤지펀드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알파벳이 보이죠. 알파벳은요, 11곳에서 오히려 투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역시 투자 기관에서는 알파벳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우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왜냐면 어제 댓글 중에 형님 우버 얘기가 요즘 없으시네요 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신 구독자분이 계셨거든요. 김용일 님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버 기사가 별로 없어서 다음 기사가 나오는 대로 공유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우버 기사를 발견을 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미네폴리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미네소타 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여기에 시장이요, 이번에 비토했다. 비토는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 법령이나 조례가 지금 제안이 됐는데 이거를 거부해버렸다. 자, 그런데 그 조항이 뭐였냐면요, 미니멈 웨이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버를 위해서 아니면 리프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 이러한 법령이었는데 이거를 거부해버렸다.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미네폴리스의 메이어, 시장이 화요일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멈 웨이지,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운전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법령을요, 거부해버렸다, 기각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시티 카운슬 멤버 중에 한 명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배반이다, 배신이다, 시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이콥 프레이가 그 이름입니다. 자, 이 시장이 우버랑 이번에 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이번에 임금을 향상시킬 것으로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메시지를 썼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버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앞으로 미네폴리스 지역에서 이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은요, 최소한 1시간에 $15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최소는 $5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지금 우버한테 받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리프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메이어의 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시장과 우버 사이에 그 독점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프레이라는 시장이 거부한 이러한 법령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요구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1마일당 $1.4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1분당 0.51, 따라서 51센트를 보장해달라.
이게 이제 새롭게 제안된 법령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미 시애틀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비슷한 폴리시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영국 쪽에서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여름 휴가를 가면서 공항까지 우버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이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체 요금에요. 한 70%에서 80%를 운전자가 가져가고 한 20%에서 30% 정도를 이 우버에서 수수료 쪽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미니멈 웨이지가 적용되면 아무래도 수익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8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요. 미존 패밀리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